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9월 2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51분입니다. 자, 지금 함께 살펴보실 종목은요. 삼성전기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 번호는 0019 009150입니다. 자, 009150이고요. 삼성전기. 지금까지 제가 지속적으로 삼성전기가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단기적으로 좋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삼성전기 관련해서 뭐 글로벌적인 MLCC라든가 반도체 기판이라든가 아니면은 카메라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삼성전자와의 협력, 삼성전자와의 삼성전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업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삼성전자의 갤럭시 판매량, 스마트폰의 판매량도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갤럭시 노트 20, 하반기에 노트 20과 이어서 갤럭시 Z 폴드 2, 그리고 Z 플립 5G 그런 부분들의 실적 판매량이 증가됐던 부분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견인했던 스마트폰 판매량 그런 5G 5G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량 증가가 삼성전기의 MLCC의 실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왔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방금 설명드린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의 호조와 호재적인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좀 영상 후반부터는 좀 불확실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 미국과 중국에서의 갈등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런 악재적인 부분들, 시장에서 어떤 요인들을 조금 주목을 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에 대한 그런 기업성 같은 부분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려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삼성전기 관련해서는 MLCC의 수요가 5G 폰의 라인업 증가로 인해서 5G 폰이 MLCC에 들어가는 게 수요가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3배에서 3배가량 많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려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5G 폰의 삼성전자가 출시를 하는 그런 5G 폰의 Z 폴드라든가 노트 20 그리고 Z 폴드 플립, 5G 폰이 좀 라인업이 증가되면서 MLCC의 수요가 좀 증가되고 있고 수요 증가는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영업이익을 좀 개선시키는 효과도 나올 수 있다,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부분에 MLCC의 컴포넌트의 사업부는 삼성전기 전체 매출의 한 60%에서 70%에 달하는 그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MLCC. 그렇지만 MLCC 수요는 뭐 수소차, 전기차라든가 5G 서버 증설, 그리고 인프라 투자,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량 상승, 뭐 그런 부분에서의 MLCC의 실적은 좀 견인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지난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아이폰 1, 2의 고효율 MLCC를 납품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아이폰 1, 2의 출시 이런 부분도 실적에 견인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MLCC 업황을 좀 설명을 드려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판 부분과 반도체 기판 부분과 카메라 부분에서도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으면서 실적 증가세도 좀 보일 수도 있고 기판 부분에서도 반도체 업황이 좀 개선되는 효과를 좀 보여주면서 기판 부분에서도 사업부의 그 질적 성장, 그런 그 실적 성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MLCC와 기판 그리고 카메라 그런 부분에서의 전 사업부의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삼성전기의 뭐 우호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들 지금까지 설명드려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웨이의 그 점유율 하락은 삼성전자나 애플의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삼성전기
삼성전기에도 우호적인 상황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려 왔었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의 매출이 좀 줄어들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우려감이 좀 반영되고 있으나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기 같은 입장에서는 삼성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증가되고 있는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이렇게 뭐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려 왔었습니다. 자, 카메라 모듈은 하웨이 스마트폰 부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중화권의 고객 물량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 부분에서의 사업도 사업 실적 증가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들을 위해서 또 설명드린 부분이고, 오늘은 또 이제 악재적인 부분, 미국과 중국의 트러블, 갈등으로 인한 그 사업 업황의 영향들,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도 반도체 업황에 좀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진영입니다. 자, 미국 진영에서 보면은 미국이 G, A,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구글하고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자, 애플의 영향이 있는 애플의 여기 지금 애플의 고효율 MLCC를 납품하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진영입니다. 미국 진영, 그리고 중국 진영입니다. 자, 바이두,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하웨이와 그리고 SMIC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부분, 하웨이 부분, 그리고 이제 텐센트를 또 공격하려고 미국 상무부에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 납품하고 니네가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중국 상무부는 좋아. 니네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니네 제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중국 기업들을, 거래를 하지 않거나, 거래를 끊거나, 여기에 영향이 있다는 그런 기업들의 블랙리스트를 발표를 할 거야. 그럼 이 블랙리스트를 발표를 하면은, 이 블랙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의 중국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출입을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너네 미국 기업들, 이런 빅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을 공격을 하는데 니네 빅테크 기업도 한번 보자고. 이런 식으로 자세를 좀 보이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블랙리스트 기업을 상무부 제재 리스트를 발표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리를 하자면은 중국 상무부가 최근에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 SMIC, 중국의 텐센트에 대해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중국 상무부는 지난 19일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블랙리스트 관한 규정을 좀 공개를 했는데 아직까지 리스트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비상업적 목적으로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봉쇄 또는 공급 중단 조치를 하거나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외국 기업, 조직,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한다는 방침. 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중국 기업에 대한 거래를 중단한 외국 기업에 우선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내용이 좀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자, 조만간 1차 명단이 좀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미국을 추가 제재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이미 조금 매출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도 있죠. 점유율 상승이 좀 기대되는 기업들도 있지만 반대로 여기에 대한 매출이 좀 타격을 입은 그런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중국까지 여기에서 제재를 또 하게 된다면 수출입에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좀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애플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용 화면을 납품하고 있고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고효율 MLCC에 애플에 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부품을 좀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런 제재는 국내 기업의 손익계산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어떤 기업들이 제재 명단에 포함이 될지 그런 부분에서의 확인은 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 애플을 만약에 중국에 애플을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면 애플 입장에서도 매출, 판매량에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판매량에 타격을 입으면은 삼성전기가 납품하는 고효율 MLCC의 그 판매량, 그러니까 판매량에 따른 그런 실적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까지 뭐 애플이 이 중국의 제재에 포함됐다고는 말씀드리진 않았지만은 만약에 포함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지수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좀 조정을 좀 받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뭐 만약에 테슬라가 LG화학이 납품을 하고 있다고 치면은 화학이 납품을 하고 있죠. 중국에서 테슬라를 전기차를 제재를 해버리게 된다면은 LG화학의 매출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블랙리스트에 애플이 포함되지 않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국내 증시, 이렇게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국내 지수 자체가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수의 영향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죠. 뭐, 지수가 하락하면은 종목도 하락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의 불확실성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지만은, 그렇더라도, MLCC의 사용량 증가로 인해서 중국에서도 중화권에서도 MLCC는 하웨이가 지금 계속 사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LCC 같은 경우는 하웨이도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서 계속 MLCC를 사재기를 하고 있고 재고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MLCC 부분에서는 타격을 피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제재 대상이 MLCC는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급을 받기 좀 힘들어진 화웨이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을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MLCC에 대한 그런 부품도 판매량이 좀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손실이냐, 이익이냐,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만약에 제재 명단이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 지수의 상승 자체가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 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형상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지금 대부분의 주가 동향을 좀 보면은, 우선은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반등 흐름, 아래 꼬리를 좀 달려주면서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래 꼬리가 달려주면서 내일 당장 여기 추세적인 부분에 돌파가 필요하겠지만, 추세 돌파가 좀 필요하겠지만은, 반등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기에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의 방향성을 가늠하기는 확정 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구더기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담그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전 사업 부분의 매출 증가세는 내년과 4분기부터 내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좀 초점을 맞춰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무료로 종목 추천을 매일매일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하단에 AP투자연구소라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중앙에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 이거 보이시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리딩해드리는 내역들이 쭉 게시판들이 다 보입니다. 자, 오늘 게시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게시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장전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7시 40분이죠.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향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브리핑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9시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자, 톱텍 현재가 24,400원 기준에 매수하라고 의견을 드렸고, 자, 1차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9,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1분에 아비코전자를 현재가 6,050원에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1차 목표가를 6,230원, 손절가를 5,8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에도 종목 추천 드리면서 2,770원 잡아드렸고 1차 목표가를 2,850원과 손절가를 2,6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장 시작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게 말씀드리면서 화신 종목 추천드린 화신이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과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자, 이런 시급도 다 체크를 해드리면서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익률은 6.85%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 이제 수익이 자, 한 종목 수익, 자, 두 종목 보유 중이라고. 자, 보유 중인 종목은 톱텍과 아비크리오 전자다.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지켜달라는 말씀 자, 드리면서 리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 쭉 내려오게 되시면은 또 여기서 화신, 추천드린 화신 종목이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 아비코 전자도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부분도 자, 브리핑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천가 대비 3% 정도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내역도 보이시죠? 이제는 또 한 종목 정도 보유하고 있고 톱텍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종목들 리딩을 이렇게 드려서 수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셔서 종목들 추천 받으셔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알찬 정보들과 도움되는 내용들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이었습니다.